네, 안녕하세요. 저르미네입니다. 네, 여러분들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에 골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들어와서 전산직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저는 큰 뿌듯함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가이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당시 취업 준비생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은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1년도 공기업 전산직 취업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2020년과는 다르게 2021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죠. 그래서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지금 은행권들 속속들이 나오는 거 봤죠. 예, 과장급 다 이제 정년 그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예,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뭐 희망퇴직 취업 뭐 저기 뭐냐 신규 뭐 저희 신입사원 채용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목표는 어디죠? 예, 공기업 전산직 쪽이죠. 거기는 사실 뭐 안타까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영향은 없었습니다. 예, 거의 코로나 때문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관 시설하고 그런 그 은행이라고 치면 뭐 기업은행, 산업은행이라고 치면 사실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뭐 기관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사실 영향이 있던 거는 사기업 쪽이 영향이 많았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관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영향은 많이 미비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사업이 죽으면 어떤 산업군이 죽으면 어떤 산업군은 더 이제 커지는 거는 이건 불멸의 진리입니다. 네, 물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은 죽었죠. 그리고 뭐 비대면 서비스 같은 거는 산업이 거의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입사해야 될 대상 공기업 전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밑에서 우리가 받쳐주는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보면 사실 영향은 없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는 취업 그런 것들이 사기업은 많이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네, 사기업은 인원이 많이 줄어들 거고 저도 뭐 금융 관련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 이게 작년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코로나가 한 3년 정도는 여파가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예, 여파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 3, 4월에 여름이면 나아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아지는 않았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저도 사실 공기업에 재직을 하면서 음, 그런 그 이제 그 위에 상위 기관이 있어요. 상위 기관 뭐 금융위원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가이드한 대로 보면 뭐 여름이면 나아지겠다. 뭐 여름이면 좀 잠잠해질 전망이라고 사실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될지는 몰랐죠. 네, 그때도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잊어주시고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어들 거고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산 IT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IT가 오히려 저희의 이제 저희 직군의 힘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채용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문에서 보는 뭐 땡땡 공사 뭐 최대 뭐 인원 뭐 3,000명, 4,000명 확충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원 채용을 늘리는 거 아니냐? 좀 더 올해는 더 문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이제 비슷하고요. 그 늘려가는 것들이 보통 그냥 기간직, 계약직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뉴스만 보고 공기업 채용이 더 늘어나니까 뭐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뉴스를 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살짝 까보면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까보면 청년 인턴들, 네.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채용형이 아니라 그냥 경험형 뭐 일학습 병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늘린 그냥 단기간에 늘린 채용만 있었고, 사실 정규직 채용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2021년 올해죠. 예. 올해도 똑같게 유지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그래 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정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발표되는 거랑 실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권들 요새 속속 나오죠. 이제 사 기업들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엄청 많이 줄일 겁니다. 예, 채용을 엄청 많이 줄일 거고, 심지어 과장급에서도 어, 그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이제 그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더 노력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변환이라고 해서 은행권에서도 사실 전산 쪽을 이제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해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가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변치 않으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마음가짐 몇 가지 정리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올해는 어떻게 내가 계획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시죠? 첫 번째는 이게 사실 수험입니다. 사실 시험이에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질질 끌지 말자는 거죠. 질질 끌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질질 끌지 말자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한데 대학원 갈까? 나는 좀 더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중소기업 갔다가 공기업 갈까? 나는 대기업 갔다가 공기업 갈까?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거는 사실 회피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1년 이내에 승부를 보겠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데서 경험을 해서 공기업에서 뭔가 이제 내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필되는 면은 없습니다. 네. 어필되는 면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공기업하고 연계돼서 연관돼서 하는 그 기업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공사에서 뭐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B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정도 알고요.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SI 기업하고 많이 이제 조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LG CNS나 뭐 ERP 이런 것도 도입할 때 LG CNS나 삼성 SDS 뭐 이런 데가 거의 타겟이 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기관하고 그러니까 단기 발주만 하고 뭐 A부터 Z까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를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그런 대기업에서 또 발주한 것을 이제 갑을병 이렇게 되죠.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타겟은 여러분들 공기업이 아니고 LG CNS, 그다음에 뭐 우리 IFNS 뭐 이런 것의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 갔다가 이제 그런 공기업에 가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공기업에 들어오면 좋죠. 근데 그런 것의 확률은 너무 낮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과정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어필하기에는 공기업에 있는 면접관들이 모릅니다. 예, 자네들이 뭘 만들었는지도 관심이 없고 뭘 했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게 했다, 이런 거 이거 했다 라고 해도 면접관들은 크게 어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그거를 중소기업에서 2, 3년 버려서 거기에서 경험을 얻느니 일반 그냥 학교에서 했던 경험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찾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주면 면접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고자 하는 기업을 제가 봤을 때 한 탑 10이라고 하는데 한 10개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10개 정도. 왜냐하면 두세 개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이제 전산직의 특성상 그때 채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10개의 기업 정도 타겟을 잡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 뭐 하나 떴을 때, 그거 갈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말리게 됩니다. 아, 그럼 면접만 경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면접에서 합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단 무턱대고 합격됐으니까 그 기업을 다니게 됩니다. 그 기업을 다니게 돼도 뭐 인턴이나 뭐 내가 맞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1, 2년을 버려버립니다. 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내가 가고자 이렇게 좀 위로 올려야겠네요. 이게 사실 이상하네요. 이게 노트패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 떨어졌다고 해도 자기 실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해당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떨어졌는데 아 내가 잘못 준비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운이 안 됐다. 그리고 내가 다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예. 저도 뭐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예, 저도 보안 쪽에서 뭐 해킹 대회나 뭐 이런 것들 수상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해커들도 이제 그런 친목을 다진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 연차 특성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죠. 예, 그거를 가지고 A라는 그런 금융권 이제 그 명동에 위치한 데가 있습니다. 예, 명동에 하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 투자 관련 그런 공사 기업이었는데 그냥 뭐 얘기하게 투자공사인데 거기서 이제 경력직을 모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떨어졌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실력이 되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 그 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저도 뭐 뭐 답안을 다 영어로 썼어요. 예, 영어로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필요한 인재가 아니었던 거죠. 예, 저는 뭐 보안관제, 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들 대부분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거버넌스 구축, 그냥 간단하게 뭐 정책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그런 직원들을 이제 뽑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관련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 가지지 마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힘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예, 힘든 것은 잠시뿐이 엄청 힘들겠죠. 스트레스 받고 막 왜 합격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잠시뿐이에요. 예, 잠시뿐. 그래서 잠시뿐이니까 뭐 이게 30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년 이내로만 하면 되니까 좀 지금 힘들더라도 힘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 되고 뼈와 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합격 통지에 대해서 만성화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력서를 막 썼어요. 예, 그리고 합격을 하고 아니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합격이 나왔죠. 첫 번째는 불합격하면 뭐 스트레스 받아요. 나 진짜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합격이 이게 많아지면 이제 저도 뭐 몇백 군데 썼으니까요. 뭐 지금도 쓰고 있는데 보면 이게 만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불합격 떴을 때 이제 나 잘못됐나 이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바로 창을 닫아버려요. 네. 그 만성화가 넘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채용을 이제 발표를 하는 시점도 잊어버리게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대학교 때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만성화 돼버리면 내가 쓰는 기업인데 어 이게 합격 날이 넘어버렸어요. 예, 합격을 발표한 날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어, 그때 맞아. 그 기업을 썼었지 하죠. 그 기업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미 최종 합격이 다 나고 이제 그 공고가 아예 끝나버렸어요.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성화되고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뭐 남들은 막 우습다 말하고 하는데 저는 좀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마음으로 기업을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소비자의 마음으로. 이 소비자의 마음이 뭐냐면 나는 그냥 뭐 한국은행 복집 가고 싶어. 뭐 금감원 가고 싶어. 금결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금융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고 어, SOC, 뭐 도로 항만 뭐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억지로 금융 공기업에 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정도의 이제 역량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도로 항만 쪽에 가서 자기 역량을 꾸준하게 펼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면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 어, 어려울 거예요. 예, 이것을 선택하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예, 그 브랜드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엄청 어려울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준모,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준모, 닭취사, 공취사,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면서 뭐 그런 것들 세 글자로 끝나는 것들 막 뭐 그 취업대학교도 있죠. 취업대학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서 뭐 상담글 합격 가능할까요? 제 스펙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 그냥 똑같은 취업 준비생들끼리 또이또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얘기 주고받고 그냥
거기서 박수 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전혀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정보를 얻는 거는 좋아요. 예. 그리고 뭐 근데 상담글 뭐 올리고 합격 가능할까요? 막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다.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외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불멸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완벽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먹는 것도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먹지도 싫어하고 나는 생활 패턴이 어떠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못했어요. 네. 뭐 2, 30년 동안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 그냥 주의식 교육만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짜 뭐 중요한 건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호불호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전에 다른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 자소서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뭘 먹어서 체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는지 알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 자기 역량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되고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내 캐파를 보고 아 나 이거 할 수 있다 나 이거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캐파가 이제 그 업무 상위권자가 주는 그 업무가 내 캐파와 맞아 떨어지면서 일도 재밌고 뭐 자기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어느 정도 했을 때 몸이 지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냥 업무가 주어지면 그냥 무조건 하게 됩니다. 예. 무조건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갈 길이 아닌가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또 부모님 다 걱정시키고 또 다시 그 길을 다른 길을 또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서 벌은 35, 막 40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뭐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의 거의 반은 자기 길을 찾는데 노력을 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안 합니다. 네.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만 시키고 나서 막 뉴스에서 나오죠. 대기업을 다녔는데 중간에 퇴사했다. 그럼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됐으니까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는 것을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제가 요건 딱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 되는 시험입니다. 결국엔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죠. 네, 대부분 포기하죠. 근데 계속 준비하다 보면 되는 시험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왜냐면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캐파를 많이 봐요. 캐파하고 그런 창의력들. 그래서 이제 코딩 같은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무형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잠재력이 많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필기입니다. 필기.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됩니다. 네, 무식하게 외우면 돼요. 무식하게 외우고 계속 반복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 무식하고 반복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필기에는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소기업 이런 것도 경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대학교 때 어, 막 이제 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문제 해결 능력 위주로 얘기를 해주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입 채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 경험,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타겟은 뭡니까? 네, 신입 직원 채용이죠. 네, 그리고 경력직 전산직 많이 뽑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겟을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결국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다 보면 되는 시험입니다.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증빙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증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한 3, 4년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 네, 3, 4년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어, 들어가더라고요. 예, 들어갔는데 음, 그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었습니다. 네, 어디는 특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었습니다. 네, 그 발전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다 보면 어, 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진짜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뭐 이게 생명 쪽 그런 쪽도 공부를 잠깐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전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이게 그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내력,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좀 네, 좀 길어졌네요.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씩 끊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진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그냥 뭐 제가 말 그대로 뒤지든 말든 그냥 악착같이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인생에 뭐 80년, 90년 사는데 1, 2년만 빡세게 하면 됩니다. 네. 그냥 게임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입사해서 게임 하면 됩니다. 네, 입사해서 막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